165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수열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수열의 정의가 뭐냐면 세 번째 줄 정도 보면 이와 같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차례로 얻어지는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수열이라고 한다. 근데 이 정석에 나와 있는 수열의 정의랑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수열의 정의가 좀 다를 거야. 원래 수열의 정의는 수의 나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원래는 규칙성이랑은 상관이 없어. 규칙이 있든 없든 그냥 수를 쫙 나열하면 그걸 우리가 줄여서 수의 나열을 줄여서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수학 시간인데 규칙이 없는 수의 나열을 굳이 배울까요? 규칙이 없다면 안 배우겠죠. 안 배우니까 그냥 수학 시간에는 암묵적으로 규칙이 있는 수의 나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뭐 주접스럽게 선생님이 이런 걸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원래 수열의 정의는 그냥 수를 나열만 하면 그건 다 수열입니다. 근데 수학에서 학문화해서 배우려면 일단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규칙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이런 애들 자, 당신들이 뭐 초등학생이다 라고 해보면 이 다음 항을 예상이 가능하지. 앞에 있는 5개를 보고 예상이 가능합니다. 뭐가 써 있으면 되겠니? 아마도 11이라고 예상을 하겠죠. 계속 2씩 더해지는 수열이다 라고 해서 11이라고 예상이 가능할 텐데 일단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한 개 한 개 하나하나를 수열에서는 항이라고 부릅니다. 뭐 항이라고 부르는 게 전혀 어려운 용어는 아니죠. 그냥 딱 봐도 왠지 항이라고 부를 것 같지 않아? 그다음 맨 앞에 써 있는 건 한글로는 첫 번째 항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첫 번째 항이고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 뭐 우리가 한글 다 알고 있으니까 보통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제1항, 제2항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 수를 나열했을 때 각각의 수를 우리가 항이라고 하고 첫 번째 써 있으면 제1항, 두 번째 써 있으면 제2항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수를 나열해 봤을 때 이런 규칙만 있을까? 아니, 뭐 연락이 많겠지. 이건 2씩 곱해지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저학년이다. 초등학생이다 라고 하면 이 한 5번째, 6번째 항이 궁금한 거고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면 100번째, 1000번째, 만번째 즉 n번째 항이 궁금한 거예요. n번째 항. n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수학에서는 일반항을 구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특정 항이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특정 항이고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수열의 표기법이 보통 우리가 첫째 항을 A1이라고 많이 쓸 거고 2, 3, 4, 5 이런 식으로 하고 많이 쓸 거야. 근데 이거 쓰기 귀찮지 않니? 집합으로 따지면 이게 원소 나열법이죠. 그냥 쭉 나열한 겁니다. 근데 집합의 표기법을 보면 하나 더 있지. 조건제시법. 얘도 가장 간결하게 뭐라고 쓸 거냐면 A1, A2, A3 이렇게 나열되는 수열을 그냥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 기호의 뜻을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괄호는 집합이랑은 달라요. 수열에서 중괄호는 집합이랑은 다른 거고 이렇게 쓰면 이게 뭘 나타내냐? n에 1, 2, 3, 4를 대입했을 때 그때 AN을 나열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말뜻이 좀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 3n 플러스 1 중괄호 쳐져 있고 3n 플러스 1이면 어떤 수열을 나타내는 거냐면 n에다 1 집어넣으면 뭐야? 4.
2 집어넣으면 7, 3 집어넣으면 10, 4 집어넣으면 13.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을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마치 집합으로 따지면 이게 원소나열법이고 이게 조건제시법에 대응되는 어떤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이 여러 개의 수의 나열을 했을 때 이게 n번째 항 아니니? 이걸 우리가 부르기를 일반항이라고 부를 겁니다. 일반항. 자, 여기까지 되지? 당연히 고교 수학에서 여기서 특별히 복소수 같은 건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복소수를 나열해도 수열은 맞아요. 복소수를 나열해도 수열은 맞는데 뭐 별로 우리가 다루진 않는 것이고, 자, 뭐 한 페이지 넘기시면 166페이지, 여기는 그냥 수열의 정의다 보니까 간략하게만 볼게. 보기 1번에 중괄호 쳐져 있고 n제곱. 자, 얘를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n에 1 집어넣은 게 첫 번째 항, 2 집어넣은 게 두 번째 항, 3 집어넣은 게 세 번째 항, 4 집어넣은 게 네 번째 항이죠. 1, 4, 9, 16이 되겠고, 자, 됐죠? 그 다음에 166페이지 여러분들 책 맨 아래쪽에 보면 어드바이스라고 하고 유한, 수열, 무한 수열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집합이랑 똑같습니다. 수열을 나열했는데 항의 개수가 유한개면 유한 수열이라고 하고요. 한도 끝도 없이 쭉 나열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한 수열이라고 할 겁니다. 무한 수열은 참고로 미적분이라는 교과목에서는 좀 비중이 있게 다룰 거고, 현재 수원에서는 유한 수열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명칭이 있는 수열을 배우기 전에 조금 아셔야 되는 수열이 있어서 제가 두 종류만 소개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거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여러분들이 눈만 정상이면 다 어느 정도 규칙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 번째 항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하거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가 포인트인데, 먼저 여러분들은 이 항을 관찰해서 규칙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각각의 항을 관찰. 그래서 규칙성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제가 그래도 팁을 하나 드리면, 항을 관찰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멍하니 보고는 잘 관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식을 풀어서 쓰시고, 풀어서 써달라는 얘기는 식을 조금 때에 따라서는 내가 보기 좋은 형태로 변형해서 봐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형해서 식을 바라본 후에 관찰해서 규칙성을 찾고 세 번째 n으로 표현하면 끝입니다. 자, 결국 n으로 표현하면 돼요. 방금 전에 했던 게 수열의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이걸 구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 AN을 N으로 표현하는 게 일반항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항을 구한다는 얘기는 AN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문제에 따라서 AN이 될 수도 있고 BN이 될 수도 있고 CN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열은 기본적으로 함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 수열은 함수의 일종입니다. 모든 수열은 함수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N이 3의 n제곱이다. 얘를 제가 나열해 볼게. A1은 3이 되겠고, A2는 3의 제곱이 되겠고, A3은 3의 세제곱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n 값이 변함에 따라 대응되는 수열의 값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지. 그럼 함수가 맞지. 어떤 변수가 딱 정해지면 그에 대응되는 무언가의 값이 딱 하나로 정해질 때 우리가 함수라고 하니까 결국 함수의 한 종류고, 다만 1.1번째 항 이런 건 있을까요? 없습니다. 1.1번째 항, 로그 2의 3번째 항, 루트 2번째 항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한 종류인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 n은 자연수입니다. n, 즉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자, 이 정도가 이 책에는 조금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버스 놓치신 분 한 분이고, 늦잠 한 분이고, 잠깐 코로나 한 분이고, 연락 두절 한 명이고,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어이구.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명칭이 있는 수열을 배우기 전에 두 가지 정도는 조금 책이 됐든 어딘가에 메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소개해 드릴 두 수열은 명칭은 없습니다. 명칭은 없고요. 첫 번째, 이 다음 번째 항 예상됩니까? 예상되지? 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늦지 않았고 버스를 놓침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다섯 번째 항 예상되죠? 뭐겠니? 99999지? 9999 비둘기도 아니고 아무튼 99999 9 다섯 개가 될 텐데, 그럼 이거를 문장으로는 누구나 다 표현할 수 있어. 100번째 항이면 9가 100개 써 있겠지. 근데 이 문제 수학에서 어려운 점은 이걸 n으로 표현해야 돼요. 잘 봐. 얘가 첫째 항이지? 9. 두 번째 항은 99. 세 번째 항은 999. 규칙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규칙은 사실 관찰도 굳이 할 필요 없이 규칙은 다 알겠죠. 네 번째 항이면 9가 4개, 다섯 번째 항이면 9가 5번 써 있을 거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n으로 표현해야 되죠, n으로. n번째 항은 이렇게는 쓸 수 있어. 9가 n개 써 있겠지 뭐. 근데 이렇게 쓰면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수식이 아닙니다. 이거 말고 어떻게 쓸 거냐? 자, 그럼 제가 되도록이면 식을 풀어서 약간 변형해서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변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학자가 아니지 수열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 그 요령 같은 건. 9를 조금 이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10 빼기 1. 맞지? 왜 이렇게 써요? 라고 하면 99는 100 빼기 1이지. 999는 1000 빼기 1입니다. 자, 이거 제가 뒤쪽 수열에서 다시 재방송하지 않을 테니까 머리에 완벽히 담아둘 자신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살짝만 메모를 해주시오. 이렇게 되겠죠. 그지 않니? 1000 빼기 1하면 9999지. 그러면 일반항. 여기서 이제 당신들이 n으로 표현만 하면 돼. A1이면 10의 1제곱, 2면 10의 2제곱, 3이면 10의 3제곱, 4면 10의 4제곱, AN은 10의 몇 제곱? n제곱 빼기 1이 되겠지. 맞죠? 되지? 자, 그럼 얘를 가지고 확장. 이거는 어떻게 쓸까? 이게 같은 수가 반복되는 수열입니다.
이거는 심플합니다. 여기다 얼마를 곱하면 1이 될까? 9분의 1. 맞지? 여기다 9분의 1 곱하면 얼마예요? 11. 9분의 1 곱하면 111이지. 그러면 얘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미안한 얘기지만 일정 부분을 암기하셔야 돼. 이 기본이 되는 형태 정도는 암기를 하시고, 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이 모든 각각의 항에 9분의 1만 갖다 곱하면 돼요. 맞습니까? 자, 하나 더. 아니, 그럼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건 얼마를 갖다 곱하면 될까요? 여기 각각에 2 곱하면 되지. 맞습니까? 자, 그럼 조금 일반화해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반복되는 수의 나열 형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꼴을 좀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고, 여기는 반복되는 수. 저는 지금 1, 1, 1, 2, 2 이것만 했지만 여기 3, 3, 3, 4, 4, 4 다 똑같겠지. 만약에 3, 33이 온다면 여기가 9분의 3이 될 테고 4, 44가 온다면 9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꼴에 좀 특별한 일반 항 정도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굳이 따지면 정석에도 166페이지의 보기 2에 살짝 소개가 되긴 했는데 그걸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이게 반복되는 수. 자, 그놈을 일반항 구하는 걸 제가 하나 연습을 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호가 교대로 반복되는 애들.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에요.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고 세 번째 항은 3이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들고. 근데 얘는 여기 있는 애만 봤을 때는 얘랑 똑같이 움직이죠. 첫 번째 항이면 1이고 두 번째 항이면 2고 세 번째 항이면 3이고 네 번째 항이면 4입니다. 근데 앞에 부호가 바뀌지. 이 바뀌는 부호를 어떻게 처리할지만 그 요령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쓰면 될까라고 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리 갔다리지. 그럼 얘를 적절히 곱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자, n에다 1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죠. 얘는 1이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죠. 나오지. 맞죠? 뭐 당연히 반대로 돼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진행돼 있다라고 하면 1, 2, 3, 4 변하는 건 n이고요. 얘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2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부호가 교대로 반복이 되는 수열은 앞에 이런 애들을 곱하자라는 얘기죠. 이게 요령입니다. 요령. 이 두 가지는 명칭이 없는 수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억하셔야 되는 형태예요. 자, 몇 가지 됐습니까? 네, 됐죠? 자, 이건 직접적으로 출제된다기보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간접적으로 나올 거야. 이 부분에서. 자, 일단은 좀 지우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볼게. 자, 여러분들 책으로는 1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름 있는 수열을 두 개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두 개 배울 거예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먼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 전에 정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등차 수열의 정의.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이씩 더해져 나가지. 이씩 더해져 나가고, 이런 애들을 봐도 계속 이씩 더해져 나가죠. 이런 수열,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 자,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자, 지금 여기 제가 선행할 때는 조금 빠르게 할 거야. 선행은 현행처럼 좀 천천히 하진 않을 거고,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이걸 중학교 때 선행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선생님이나 뭐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어.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 근데 정의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의고, 혹은 3년이죠. 3년 전 정의가 되겠고, 바뀐 정의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정의라고 부르지 않고 성질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 첫째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얻은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야. 얘랑 얘랑은 더해지는 수가 둘 다 얼마입니까? 2죠. 둘 다 2씩 더해져 나가는데 두 수의 나열이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른 이유가 뭐겠니? 첫째 항이 다르니까. 스타트가 다르니까. 그럼 등차 수열을 나타내려면 중요한 변수가 두 개인데, 일단 첫째 항이 뭐냐가 중요하고, 첫째 항이 1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면 얘랑 지금 다르죠. 왜냐면 얘는 몇씩 더해져요? 3씩 더해지지. 그러니까 어떤 수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수의 나열이 바뀌죠.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째 항이 뭐냐, 일정한 수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주로 첫째 항은 A라고 많이 쓸 거예요. A1이라고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일정하게 더해지는 이 수를 D라고 쓸 겁니다. D. 한글로는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공차. 여기서 D는 뭐의 약자일 것 같니? 차이. D는 영어 잘하지? 차이. 차이가 뭐죠? 차이. 영어 시간에 차별이라고 배우나? 디퍼런스. 알죠? 디스턴스 아닙니다. 어디서 촌스럽게 공차를 디스턴스는 점과 직선 사이에서 스몰 d가 디스턴스의 앞글자고, 디퍼런스의 앞글자를 따서 차이, 그걸 우리가 수학에서는 공차라고 부릅니다. 제가 뭐 스펠까지 써드리진 않을 거고, 지금 영어 시간 아니니까. 자, 예를 보면 얘랑 얘랑의 차를 봐도, 차라는 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거예요. 2. 얘랑 얘랑 차를 봐도 2. 얘랑 얘를 차를 봐도 2지. 어떤 이웃하는 두 수의 공통된 차다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이게 한자 표현이기 때문에 요즘엔 그것까지 자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표현한다. 첫째 항은 A고요. 공차는 D로 쓸 것이다 라는 거고. 자, 됐어. 자, 그럼 이제 제가 일반항을 구해볼게. 어떤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해봅시다. 어떤 등차 수열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대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건 특정 항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특정 항이 아니라 n번째 항. n번째 항을 표현할 텐데 뭘로 표현할 거냐면 얘네 둘로. 첫째 항이랑 공차로. 잘 봐. 그럼 A1은 첫째 항이니까 그냥 A지 뭐. A2는 계속 D씩 더해져 나가는 거잖아 지금. 그럼 A2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한 번 더 했죠. 맞습니까? A3은 첫째 항에 한 번, 두 번 더 했지. 맞아. A4는 첫째 항에 공차 세 번 더 했죠. 자, 짠. 일반화. n번째 항은 자, 두 번째면 공차 한 번, 세 번째면 두 번, 네 번째면 세 번 더 하니까 n번째면 몇 번 더 할까요? n-1번. n-1번. 오케이? 이게 쉽게 생각해. 이게 좀 머릿속으로 느끼셔야 되는데, 두 번째면 여기서 한 번 더 한 거고 당연히, 세 번째면 두 번 더 한 거고, 네 번째면 세 번 더 한 거잖아. n번째면 n번은 아니고 n-1번 더 한 거겠죠. 자, 됐어요?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이놈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요.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첫 번째 한번 구해볼게.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책의 168페이지 자, 이거 첫째 항 얼마입니까? 3. 공차는 3. 첫째 항도 3, 공차도 3이죠. 그럼 이게 마치 근의 공식처럼 3, 3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만남 확인. n이 1이면 3이고요. 2면 6이고 3이면 9 나오는 거 맞지? 맞니? 자, 얘네 첫째 항은 8이죠. 공차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이지. 7씩 뺄셈 돼 있잖아.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이렇게 나오지. 맞죠? 자, 이거는 그냥 참고. 이것도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등차 수열 맞습니다. 얘는 얼마씩 더해져 나갈까? 0. 0씩 더해져 나가잖아. 첫째 항은 1이고 이게 0입니다. 이게 0. 그냥 이 수열의 일반항은 1이겠지. 우리 직선으로 따지면 상수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그냥 1이 쭉 나오고, 가끔 이게 무슨 등차 수열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엄연히 등차 수열 맞습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에서 공차가 0은 아니다 이런 표현 없지? 없으면 0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자, 제가 이제 이 식을 이거는 메모를 해주시오. 여기 문자가 많지. 문자가 많은데 어떤 수열에서 첫째 항이랑 공차는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수열에서 첫째 항이랑 공차는 상수지. 상수.
상수인데 그냥 내가 모르니까 일반화해서 표현했으니까 AD라고 썼을 뿐이고 얘네 둘은 상수입니다. 지금 n은요 변수지. 첫째 항이면 n에 1을 집어넣을 거고 두 번째 항이면 2를 집어넣을 거고 세 번째 항이면 3을 집어넣잖아. 맞죠? 세 번째 항이든 100번째 항이든 첫째 항이랑 공차는 변함이 없어요. 왜? 뭐 귀신이 왔다리 갔다리 했니? 자, 잘 봐. 그럼 제가 이 식을 정리를 해볼게. A, D는 상수라며 숫자야. n이 변수라고. 그러면 AN이라는 표현이 n에 관한 함수란 얘기입니다. 함수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럼 n, d, dn 얘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 d 플러스 a 뭐만 적어주시면 되냐면 결국 an을 정리하면 등차 수열의 특징 첫 번째 n에 관한 몇 차씩 나옵니까? 1차씩 나옵니다. 모든 등차 수열은 일반항을 구해보잖아. 반드시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요. 그럼 이걸 함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배운 직선, 원, 2차 함수 중에 뭐랑 연관이 된 거 같니? 직선이랑 연관이 돼 있겠죠.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자, 두 번째는 제가 이 방법을 좀 이해를 잘 할란가 모르겠네. 그냥 여러분들이 상위반이니까 그냥 고3 스타일을 가르쳐 드릴게. 이렇게 구하는 거 당연히 저는 증명을 해드렸고 2개 정도 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제 쳐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학교 시험이든 모의고사든 이런 내용들은 아셔야 돼. 지금 설명드릴 내용.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고 두 번째, n의 개수가 그대로 뭐니? 공차지. 자, 제가 보통 여러분들 3차식 인수분해 할 때 조립제법 잘 안 쓰죠. 인수정리로 그냥 가로로 인수분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수정리를 제대로 배우셨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방금처럼 아주 정석적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예를 들면 이런 애들 빨리 구하는 법을 제가 볼게. 공차 얼마요? 3. 공차 자리가 어디? n의 개수가 공차라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써. 3n. 근데 첫 번째 항이 4니까 1 집어넣어서 4가 나오려면 더하기 얼마? 1. 오케이? 이렇게 구해보면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인데 이 과정을 그냥 한 줄로 끝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면 오케이? 첫째 항만 끼워 맞추면 되죠.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7. 자, 이거 공차 얼마? 4. 그럼 AN은 4N 어쩌고 저쩌고야. 여기 공차 자리라며. 근데 첫째 항이 7이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3 하면 되지. n에 1 집어넣었을 때 7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가장 빠르고 간결하게 식을 꾸며내는 방법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까먹으시면 안 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n에 관한 1차 식골이고 항상 n의 개수가 공차입니다. 이게 이 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아니 이 서희랑 현민이는 어디 간 거야? 나 이거 무슨 오겠지?
죄송해요. 지금 일어났어요. 쌤, 저 병원 좀 들렸다 가겠습니다. 병원 좀 들렸다 가는데 이 이모티콘을 왜 쓰죠? 저기 없네. 왜 이렇게 아픈 양반도 많고. 자, 봅시다. 여러분들 책으로 169페이지죠? 자, 기본 문제 12-1번. 등차 수열에서 2.05는 제 몇 번째 항이냐? 자,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항. 이게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공차가 얼마일까? 0.06 아닙니까? 맞죠? 0.06씩 더해져 나가지. 자, 근데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에서 2.05가 숫자도 불쾌해. 2.05가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n번째 항인데 얘가 2.05가 되는 n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맞니? 자, 그럼 양변에 그냥 제가 100을 곱할까요? 100을 곱하시면 얘는 85가 되겠고, 얘는 6이 되겠고, 205가 되겠죠. 자, 85일로 넘기면 120인가? 자, n은 21이다 라고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 항이 로그 2의 3. 이제 로그도 나오네. 다섯 번째 항. 자, 첫째 항이 주어졌고 다섯 번째 항이면 첫째 항의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됩니까? 4번 더해야 되죠. 첫째 항에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더하면 다섯 번째 항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첫째 항 로그 2의 3에 제가 공차를 D라고 하면 공차를 4번 더하면 얘가 나올 것 같네요. 맞죠? 로그 다 기억나죠? 난다고 해줘. 제발. 미치 갖고 뺄셈이면 진수끼리 뭐 하면 되지? 나누면 되죠. 미치 갖고 뺄셈이면 진수끼리 나눴으면 됩니다. 그죠? 나누면 되잖아. 이거 3의 81이죠. 이거 81. 81이면 3의 몇 제곱? 4제곱. 이 경우에 4는 앞으로 뺄 수 있다라고 우리 로그 시간에 배웠지. 4D가 4 로그 2의 3이니까 4로 나누면 공차 D는 로그 2의 3이죠. 모임. 자, 됐지? 기억날 거야. 안 나면 복습해. 자, 공차가 0.3이래. 근데 10번째 항이 4.7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항 구하래요. 그럼 첫째 항에 공차를 몇 번 더해야 10번째 항이 나옵니까? 첫째 항에 공차를 9번 더하면 이게 10번째 항이 나오겠지. 자, 그럼 공차는 0.3이라고 주어졌고요. 10번째 항은 4.7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 9랑 0.3 곱하면 2.7이고 첫째 항은 2다 라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등차 수열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하면 자, 개 쉽다. n번째 항이 이거래. n번째 항이 이거란 얘기는 an이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란 얘기죠. 네? 공차 얼마임? 이 자리가 공차라고? 첫째 항은 쉽지. n에다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잖아. n에다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은 마이너스 3 나오겠지. 자, 맞습니까? 되지요? 되지요. 자,
뭐야? 유제는 됐고, 유제는 숙제고. 정석이라는 책이 이게 좀 보기에는 좀 올드해 보이긴 한데 괜찮은 책입니다. 괜찮은 책이니까 과제 꼼꼼히 다 해주시고, 특별히 정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습 문제예요. 연습 문제. 자, 기본 문제 12-2번.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자,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애는 첫째 항이랑 공차라고 했지. 뭐가 첫째 항이냐, 뭐가 공차에 따라 등차 수열이 결정되는 거니까 길게 얘기했지만 결국 A랑 D로 표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번을 보면 11번째 항이면 첫째 항의 공차를 10번 더한 거지. A 플러스 10D. 이게 자연스럽게 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3번째 항이면 첫째 항의 공차를 한 번 적게 22번 더한 거예요. 이게 49란 얘기고, 뭐 이 다음부터는 아주 간단한 연립방정식이죠. 빼면 그럼 D는 3이 나오겠고, D가 3이면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A는 마이너스 17이 나오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AN 바로 구해볼게. 공차가 3이니까 3N 쓰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17,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7이 나오려면 이게 일반항이죠. 됐습니까? 그럼 50번째 항이면 여기다 50 집어넣은 거니까 150에서 20 빼면 130 나오겠고, 됐죠? 그 다음 자, 5번째랑 8번째 항. 5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4번 더한 거, 8번째 항은 공차 7번 더한 거. 이게 32란 얘기고, 10번째 항이면 아이고 숫자가 되게 크네. 9D, 12번째면 11D. 그냥 뺄게. 빼면 A는 다 없어집니다. 여기는 13D에서 20D 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7D가 되겠고, 얘에서 얘 뺐으니까 마이너스 18. 분수야? 아, 병신. 9D네? 사칙연산을 못하죠? 자, 그럼 D는 2가 나오겠고, 여기서 20D니까 40 넘기면 10, 2A가 10이니까 A는 5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일반항을 구해볼게요. 공차가 2니까 여기가 공차 자리, 그 다음에 첫째 항이 5가 나오려면 더하기 3이 돼 있어야겠지. 맞죠? 맞니? 그 다음에 AK가 43이다 라고 했으니까 몇 번째 항이 43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이게 43이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 20, 즉 20번째 항이 43이 나온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됐지? 다시 늦게 오신 분 뭐야? 지 혼자 넘어갔어. 개 무섭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라고. 근데 이걸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되고, 결국 어떤 수열에서 공차랑 이건 둘은 상수죠. 상수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이 꼴이란 얘기고, n에 관한 1차식이란 얘기고, n의 개수가 그대로 공차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고.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